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2009년 팀의 유망주인 닉 아데나트가 시즌 첫 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을 기록한 직후 음주운전자의 뺑소니 차에 치여 사망한 일이 있었던 에인절스는 2019년 이번에는 타일러 스켑스가 텍사스 원정 도중 호텔방에서 주검으로 발견됩니다. 사망 원인은 약물 과다 사용이었습니다. 이후 마약 단속국은 펜타닐이 사망의 주요 원인이라고 발표합니다. 이후 조사를 통해 에인절스의 홍보 디렉터였던 에릭 케이가 스켑스에게 약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고, 케이는 22년형을 선고받아 연방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습니다. 스켑스의 가족은 약물 공급을 막지 못한 책임이 구단에 있다고 주장하며 구단에 1억 1,800만 달러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건 상태입니다. 그리고 트라웃은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트라웃은 스켑스를 친형제처럼 여겼고 케이가 약물 중독자임을 나중에 알았으며 케이에게 재활시설 입소를 제안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증언은 다음부터였습니다. 에인절스의 클럽하우스에서 있었던 내기에 대해 공개 답변을 거절한 트라웃은 개인적으로 고용한 변호사를 통해 예, 아니오로만 답했습니다. 트라웃은 클럽하우스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푸올스와 콜 카룬도 일부 참여했으며 약을 사기 위해 돈이 필요한 케이가 선수들에게 돈을 받는 대신 트라웃의 등에 난 여드름을 먹거나 90마일짜리 공을 다리에 맞거나 클럽하우스 바닥에 벌레를 먹거나 이글스 헬멧을 쓰고 카룬이 던진 풋볼공에 머리를 맞거나 눈썹을 밀라는 선수들의 요구를 수행하는 일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트라웃은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자랑스럽지 않다고 했고, 클럽하우스 직원으로부터 케이가 그런 식으로 돈을 구걸해 약을 사는데 쓰고 있다는 말을 들은 후 중단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트라웃은 케이에게 사인볼을 주는 것도 중단했으며 재활에 나서면 지원해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트라웃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충격적인 행동에 해당됩니다. 푸올스가 떠난 후 클럽하우스의 리더는 당연히 트라웃이었기 때문에 설령 주동하지 않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충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과거 영상을 통해 매덕스가 후배 선수들과 구단 직원들에게 얼마나 괴팍한 장난을 쳤는지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매덕스는 정도가 좀 심하긴 했지만 당시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던 면도 있었던 반면 불과 몇 년 전까지 메이저리그 구단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며 특히 트라웃이 있는 클럽하우스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인절스의 클럽하우스는 언제부터 이런 분위기가 된 걸까요? 저는 2016년 네이버 칼럼을 통해 제로드 위버와 트라웃의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2011년 메이저리그 스프링 트레이닝에 처음 참가한 트라웃의 앞에 위버가 포함된 9명이 나타납니다. 선배들은 당시 19살이었던 트라웃을 고급 스테이크하우스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너 계약금 많이 받았다며 라면서 계산서를 떠넘깁니다. 계산서에는 1,800달러가 찍혀 있었고 트라웃은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카드를 써도 된다는 허락을 받습니다. 다음날 트라웃의 락커 안에는 1,800달러에 해당되는 25센트 동전 7,200개가 있었습니다. 이 신고식을 주도한 사람은 위버였습니다. 저는 괴팍하기로 소문났지만 팀에 충성을 다한 위버가 은퇴 후 팀 행사에 초청을 못 받거나 본인이 캠프 때 특별 코치를 하고 싶다고 해도 에인절스가 안 부르는 걸 보고 구단과 문제가 있나 보다 싶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위버를 불편해했던 선수들이 반대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디부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에인절스는 이상한 문화가 이어졌던 걸로 추측할 수 있고 그게 트라웃 때문은 아니더라도 트라웃이 막지 않았다는 것에서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 에인절스는 커트 스즈키를 감독으로 선임하면서 1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신인 감독에게 1년 계약을 주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1년 계약은 언제든 잘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리더십을 가져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 연장 계약에 성공한 미나시안 단장은 웨이트룸의 에어컨이 고장난 상태로 1년 내내 방치됐으며 구단에 수리를 요청했지만 고쳐지지 않았다는 기쿠치의 폭로에 대해 고장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기쿠치는 푹푹 찌는 웨이트룸에서 몸을 푸느라 땀을 쏟고 나서 경기에 나섰고 이로 인해 탈수 증상을 겪었으며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는 손경련으로 교체됐다고 한 바 있습니다. 더 어이없는 건 에인절스가 미나시안 단장의 부인 후 파트타임 에어컨 수리기사를 뽑는 공고를 낸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2014년을 마지막으로 PS를 가장 오랫동안 못하고 있는 팀이자 2016년을 마지막으로 가장 오랫동안 OR을
출발을 못하고 있는 팀인 에인절스는 그동안 전직 선수들 여러 명이 메이저리그 구단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의료 장비 부족과 훈련시설 부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에인절스는 다저스를 상대로 6전 전승을 기록한 걸 제외하면 올해 66승 90패에 그쳤고 스카우팅에 투자를 하지 않는 데다 빨리 올라올 선수 위주로 뽑아 가장 최근에 발표된 팝 랭킹이 27위에 그쳤습니다. 그나마 꼴찌에서 올라온 거긴 하지만 다저스가 드래프트와 국제 계약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인데도 팝 랭킹이 1위인 것과 대조적입니다. 에인절스가 어디까지 추락할지 과연 반등은 일어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한편 트라웃과 맺은 12년 계약은 5년이 더 남아 있습니다. 트라웃은 2022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 중 4년의 승리 기여도가 7.4에 불과합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